라디오 반민특위 사용 설명서. 하나,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와 개념 있는 역사 버라이어티 극장 라디오 반민특위를 격주로 진행합니다. 둘,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스마트 시대에 소외되어 있는 어르신들 및 주부님들을 위해 건전한 역사 버라이어티 라디오 드라마를 준비했으니 온갖 방법을 동원해 주변의 스마트 소외 계층에게 들려주세요. 셋, 길면 5년, 죽도록 견디기 힘들 때에는 국민의 수다 코너에 나오셔서 자유롭고 세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넷, 라디오 반민특위는 청취자들의 후원이 있는 한 진행자들이 장금이 아닌 강금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농협 352-0399-131943 강삑분 앞으로 군자금을 보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2013 정의충만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자 분입니다. 분 목소리가 더 유독 많이 거치네요. 예, 요즘 힘들어요. 아, 네, 카페 광고 드려도 될까요? 제가? 네. 감히? 네, 이 목소리로? 가르치면 어떻게 하고 있었네. 네. 저희 7월 13일 날, 7월 역사기행을 가요. 그래서 이번엔 지리산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전 지리산 사실 참 명산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7월 13일 날 가고요. 아마 서울역에서 오전 9시 정도에 모여서 가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는 저희 라디오 반민특위 역사기행에 원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또 따로 되게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학교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이들 또 다 맡아서 이렇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아이들 데리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7월 13일 날 혹시 서울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카페를 참조하세요. 공지를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7월 13일 날 사실은 또 전국적으로 촛불, 부정선거,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규탄하는 촛불이 매주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 7월 6일 날은요. 서울 시청광장에서 10,000명의 이 촛불을 들었거든요. 13일 정도에는 그거보다 훨씬 또 많아질 것 같아요. 훨씬 많아질 것 같아서 이 라디오 반민특위가 또 6일 날 이렇게 역할을 했던 것처럼 네. 최선두에서 깃발을 들고 분위기를 조장을 했던 것처럼 또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행 또 일정이 있었고요. 기행 가시는 분들은 기행을 가시고 13일 날 혹시 못 가신 경우 1박 2일 못 가시는 분들은 13일 날 촛불로 함께 하시면 너무나 보람찬 주말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라디오 반민특위 촛불 집회를 매일매일 나가고 있다면서요? 네네. 못 오신 경우에 대표주자 한 분이 계속 지키고 계시긴 한데 우리 메리니 양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요. 거의 트윗과 페북에 보도 1인 언론이 돼서 보도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메리니 양에게 박수. 우 화이팅. 네, 라반트 20대입니다. 정말 나라가 난리가 난 것 같은데 굉장히 그중에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미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남일 얘기하는 것처럼 국정원 개혁해라. 유체 이탈한 합법이죠. 국정원 개혁해라라고 말씀하신 분인데 그 국정원이 왜 개혁해야 되는 건지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진짜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 왜 국정원 개혁 얘기가 나오고 국정원 개혁 얘기는 사실 굉장히 온건주의적인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있죠. 진짜 마지못해 갖고 국민들이 막 10,000명 이상 촛불 들고 이러니까 갑자기 숟가락 들고 막 이렇게 주섬주섬 나오시는 분들이 한 얘기가 국정원 개혁하라는 얘기지. 국민들은 있잖아요. 부정선거를 일찍이 간파하신 국민들은 이미 거리에서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국정원 해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그 온건한 사람들이 왜 눈치 보면서 숟가락 들고선 지금 이제 막 밥상 껴앉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어제는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런 기사도 봤는데요.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국정원이 댓글 달았다 이런 의혹을 민주당에서 제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국정원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조사 발표가 나온 거예요. 어제서 나는 네. 아 그러면 이거 민주당이 좀 잘못 알았나? 근데 우리는 또 확실한 그런 또 우리도 알지만 그런 또 루트가 있을 때 발표하잖아요. 우리는 뭐 새누리당처럼 아니면 말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원래 그건 그럼요. 가진 자의 여유고. 그래서 뭔가 하고 들어봤더니 국정원에서 쓰는 폰트가 아니다. 아니 국정원은 뭐야? 이런 씨발. 국정원 채가 따로 있는 거야? 장난해? 아니 국정원 컴퓨터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폰트 조절도 안 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얘네들은 우리한테 관심도 없는 거야. 근데 너네들 우리 그냥 버렸어. 그냥 걔네가 지켜야 될 거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만 변명하면 돼. 아니 우리 버렸어. 국민이 아니야. 국민 중에 컴퓨터를 모르는 우매한 사람들 또는 종편이 다인 줄 알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설득하기로 이제 마음 먹었나 봐. 국정원도 좀 이게 어떻게 이런 변명을 이렇게 구시대적으로 하는 거야 도대체. 나는 그리고 또 되게 충격적인 게 한중 정상회담 때 나 미쳐버릴 것 같아요. 한중 정상회담 또 우리가 일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또 한중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민주주의자 분이 한마디로 좀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박근혜 중국어가 어땠는지 얘기를 한다면 저는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팅부똥. 그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적절한 어감을 갖고 있네. 팅부똥. 이게 뭐냐면 못 알아듣겠다. 그러니까 중국에 가면 사람들이 이제 어설프게 중국어를 하면 중국 사람들이 팅부동 이러거든요. 못 알아듣겠다고. 이해할 수 없는 중국어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제 중국 친구들이 제가 되게 많잖아요. 중국 친구들 굉장히 많고. 우리 분이 중국통이에요. 예, 제가 중국에서 한 5년 정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제 주변에 이제 있는 한국 애들은 아니 뭐 15년 이렇게 산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어보다 중국어를 더 유창하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나는 내가 혹시 나 자신을 검열해봤지. 내가 혹시 박근혜를 싫어해서 그녀의 중국어가 나에게만 이상하게 들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또 모두와 함께 동영상을 봤어요. 근데 이제 청와대 가서 연설을 했어요. 근데 청와대가 어느 정도의 대학이냐면 사실 우리나라 서울대보다 순위가 높은 대학이에요. 거기 아이들은 진짜 중국에서 이제 완전 개천재들 그런 애들이 이제 가는 건데 걔네들은 사실 미국인처럼 영어 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중국어 어떻다고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진핑이나 오바마가 우리나라 와서 안녕 하심 니가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말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외워서 하는 그런 중국어 있잖아요. 네. 딱 그럴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하나를 굉장히 발음 정확하게 하는데 중국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중국 친구 그래서 표정이 그랬군요. 네, 중국 친구들이나 이제 한국 친구들도 심지어는 제가 아는 애는 10대인데 박근혜 씨가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걸 모르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는 약간 좀 무지한 거죠. 외국에 사니까 관심도 없고 10대니까. 보더니 이랬어요. 저 여자 왜 저래요? 아니 더 웃긴 거. 근데 얘가 되게 착한 애예요. 욕도 못하고 그래. 저 여자 왜 저래요? 통역이 없었어요? 너무 창피해요.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노력이 굉장히 가상하잖아요. 그런 노력 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노력을 왜 거기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시고요. 한국어의 히어링 특히 이 부분을 정말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쓸데없는 근데 그 동영상 한번 돌려보세요. 우리 진님이랑 선님도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 중국의 이제 정치인들, 학생들 이렇게 듣고 있어요, 중국어를. 근데 그 표정이 정말 안타깝고 조마조마하죠. 네, 왜냐하면 표정이 미국에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미국 의회에서도 영어로 연설할 때 미국 의원들은 조마조마하고 안타까워하기보다는 그냥 좀 한심하고 지루에 미치겠다라는 그런 표정들이었는데 근데 저는 이게 뭐냐면 중국어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영어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의 능력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외교는 실종됐다는 거예요. 한중 외교를 하러 가서 몇 벌을 쳐 입었느니 이런 건데 사천 음식을 먹으면서 뭐라고 말했다든지 그런 걸로만 도배가 돼 있으니 그런 외교도 그러니까 실종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거기 가서 중국인들도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어를 갖고 했느냐는 건 뭐냐면 또 역시 얘기했던 우리 공주님께서 중국어도 하시고 도대체 몇 개 국어를 하시는 거야? 라고 감동할 수 있는 국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중에도 없어. 안중에도 없어. 국정원 폰트가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이 단 댓글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믿는 사람들, 믿는 분들이 바로 그죠. 중국어 한마디를 해도 우와 우리 공주님께서 역시 훌륭하시다 이러면서 하는 그 국민들을 상대로 그 먼 청와대까지 가서 거기서도 국내 정치를 했다는 거지. 한 글자 한 글자의 발음은 많이 정확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그 중국어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알았을 거라고요. 저렇게 하면 중국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비웃을 거라는 걸. 근데 그건 전혀 상관없다니까요. 중국인들이 증오하고 뭐 하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단하게만 보면 되는 정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위한 중국어였죠. 네, 한국인들을 위한 영어 연설이었고, 저는 그래서 KBS 막 이런 데서 엄청 잘했다고 막 방송하는데 요즘 중국어 잘하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KBS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그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지금? 왜요? 박 대통령이 국제화 시대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화의 표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훌륭한 통역 잘 쓰시고요. 나 어떤 느낌이냐면 부잣집 막내딸 있잖아. 재롱잔치 보는 기분이야. 부잣집 막내딸이 이제 막 재롱 떨면 별로 재밌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은데 다 박수 쳐줘야 되잖아. 그럼 아주 피로해. 그러니까. 그리고 뭐 중국 대륙이 하나의 거대한 스튜디오, 사진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 화려한 옷들 좋겠다 대통령. 그래서 정치부 기자들이 전부 연예부 기자 된 것 같은 거 있지. 막 사진 찍느라고 막 얼마 쫓아다녔을 거야 사진 찍느라고. 자, 그래요. 그래서 그분께서 정말 평화로운 표정과 목소리로 국정원이 자체 개혁을 열심히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본연의 임무를 잘 하는 그런 강도 높은 개혁을 하기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말할 때가 아니에요. 한두 번 변신을 했어야지. 처음에야 자정 노력 차원에서 자체가 노력을 해주는 거는 우리가 좀 기본으로 봐주잖아요. 이제는 자정 능력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은 거기서 스스로 알아서 개혁을 하느니 뭐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느니 이런 말은 현실과 이제 맞지 않다. 여기서 왜 국제화의 표본은 안 드는가 의문스럽죠. 그래서 국정원 범죄자 집단이야. 그래서 국배충이라고 한다며. 네, 진짜 사람들 장면 센스 돋아요. 국정충이라고도 하고 국배충이라고도 아니, 근데 하고. 댓글을 봤는데 뭐 예를 들면 요즘 팟캐스트 방송에서 국정원 건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진짜 뭐 10세 여아한테 막 성적인 이런 뭐라 그러죠? 원색적인 그런 댓글을 국정원이 달았다는 거야. 나 그거 진짜 보고 폰트가 아니라서 아니래잖아. 그래서 되게 폰트. 근데 댓글은 폰트를 어떻게 알지? 미치겠네. 그 댓글에도 또 그렇게 얘기 나오면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정원체 아니에요, 정원체? 뭔지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국정원 문건은 다른 투로 나온다는 거잖아, 지금. 그죠? 알겠어. 잘 염두에 두고 앞으로는 폰트를 눈여겨보면서 문서들을 다 잘 봐야 되겠구나. 어제 그리고 또 한 청년이 구속 수감됐다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뭐 국정원 얘기하다가 다시 좀 얘기를 자세하게 할 건데요. 뭐 원세훈은 아직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안 했어요. 그거 아시죠? 영장 실질심사도 하지 않고 구속 방침만 나와 있는 상태고 아마 10일 날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근데 원세훈 씨의 그 인생 노정 중에서 가장 가벼운 죄인 뇌물수수
지금 사실 헌정유린과 민주주의 파괴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 내란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금돼지 20돈짜리 막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물수수. 그래서 그 원세훈 씨 인생에서는 가장 사소하고 또 이제 좀 한국의 지도층이 보기에는 정말 잡범이죠. 노상방뇨급이죠. 그래서 경범죄급 네. 이런 거인 뇌물수수 이런 걸로 지금 구속영장 청구하겠다고 했는데 구속영장이 진짜 구속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사실 원세훈 씨 너무 당당하잖아요. 요즘 조사 받으러 갔다 오면서도 막 웃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거기다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친박 엑스파일을 까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협박해. 그래서 자기는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너무너무 당당히 헌정유린을 한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네 집에다가 화염병을 불발된 화염병을 던졌다며 어떤 청년 30대 청년은 연행을 해가서 2차례에 걸쳐서 구속영장 청구를 받고 하면서 구속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구속된 증거가 CCTV에 있는 걸음걸이가 비슷하다.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원래? 아니, 근데 애초에는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도 분간 못했던 CCTV였어요. 근데 그래요? 이게 정말 점 하나 찍힌 걸 사람이라고 우기고 그 지목자를 그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정말 CCTV에 점 하나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각이 됐거든요. 근데 두 번째 다시 청구해서 이건 이제 어느덧 큰 그림자가 돼가지고 나타나서 사람임이 분명해. 사람임은 분명하고 두 명이 같이 다니고 있어요. 두 명이 같이 다니는 CCTV 이게 채널 A에서 어제 공개를 했는데 보니까 두 남자가 거의 똑같은 모자를 쓰고 똑같은 마스크를 쓰고 똑같은 잠바를 입고 계속 붙어 다녀. 근데 나는 일단은 하나는 원세훈 집에 화염병 던진 장면은 없단 말이죠. 근데 이후에 이제 또 이렇게 문제제기하면 또 화염병 던진 장면까지 또 갑자기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두 사람이 그 원세훈 집 근처에 있는 CCTV에 막 걸어가는 모습이 막 잡혔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나란히 같이 또 둘이 붙어갖고 또 버스에 탄 장면도 또 있어. 이런 식으로 막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보통 원세훈 집에 화염병을 던졌으면 사적인 원한 치정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화염병 그때 당시 던지지 않았을 거고 분명히 부정선거 이 헌정유린과 관련한 분노와 이런 것 속에서 던졌을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 이상해. 근데 우리가 전대협 한총련 시절 80년대 90년대 화염병 수도 없이 많이 던져보고 막 경찰서에도 꽂아보고 미 문화원에도 던져보고 했지만 그때 화염병 던지는 사람들 당당해요. 내가 던졌다. 그리고 던질 때 물론 이렇게 손수건으로 얼굴 가리기도 하고 이러는 거 하지만 그렇게까지 중범죄 있잖아요. 무슨 납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장하고 화염병 던지는 사람 없고 만약에 나중에 잡혀갔더라도 법원에서 엄청 당당해. 내가 던졌어. 내가 던졌어. 왜 이래서 저를 이렇게 하거든. 근데 이걸 무슨 엄청난 파렴치범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리고선 화염병을 던졌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가리고 던졌으면 빨리 둘이는 흩어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둘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마스크를 끼고 버스까지 타고서 막 다니는 그게 아니 완전 범죄를 공무원 범죄자들이 할 짓이냔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거야. 사실 똑같은 옷을 입었다는 건 제복의 특징이잖아요. 제복을 입은 건 군인이나 경찰이야 일반적으로. 군인과 경찰인데 사실 이제 이건 빗나간 얘기이지만 쿠바 미사일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대규모 소련군이 쿠바 쪽으로 잠수함을 타고 간 거잖아. 근데 이게 군인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티셔츠 차림을 한 거야. 근데 모두 다 똑같은 티셔츠였던 거야.
그래서 이게 군인이다라는 게 딱 미국 레이더에 딱 걸린 거지. 그러면서 이제 위기가 증폭된 건데 사실 이 장면은 제목의 특징으로 보아서 군이나 경찰이나 무슨 사실은 이제 뭐 정보기관의 요원들 돈 받고 이런 한 거야. 사람들이 딱 했던 이 명칭, 이 모습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 저는 나는 그래서 채널 A CCTV를 딱 본 순간 있잖아. 확신했어. 이건 자작극이다. 쇼다. 이건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쇼다. 근데 그 청년이 직장도 대기업에 다니고 굉장히 또 착실한 청년인데다가 제가 봐도 그런 일을 할 이유가 하등 없고 심지어 자기도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실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순해요. 굉장히 순해서 나는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하고 만 사람 중에 얘를 골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딱 이유는 한 가지인 거야. 원세훈 집 근처에 사는 소위 말하는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열심히 활동했던 청년 단체 회원인 거야. 그 단체를 그리고 그 단체가 국정원 그 원세훈 집 동네에서 그 사건 나기 한 일주일 전까지 1인 시위를 했대. 매일매일 한 명씩. 청년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근데 당당하게 자기 얼굴 딱 찍고 피켓 들고 다 찍었어요. 1인 시위. 1인 시위니까 다 뭐 불법도 아니고 다 들고선 했는데 그런 단체가 미쳤다고 또 거기다 화염병 던지겠어? 만약에 그렇게 하고서는 화염병 던지면 공개적으로 우리가 했다. 이렇게 할 단체고. 하여튼 그래서 청년들은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그 1인 시위 한 사람 중에도 이 사람은 없어. 왜냐하면 직장 다녀야 되기 때문에. 1인 시위도 안 했었거든. 근데 그 동네에 사는 가장 가까이 사는 아니요, 나는 혼자 사는 그 사람이 설사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구속시킬 수는 없다는 거야. 뭐 증거물이 지금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 CCTV에 얼굴도 안 나왔잖아. 근데 걸음걸이가 비슷하다는 분석이 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난 그래서 진짜 나는 나한테도 이런 혐의를 뒤집어 씌우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다가 그래 나처럼 덩치 큰 사람을 좀 찾긴 어려울 거다. 여자 중에. 그래서 그런 남자를 생각을 좀 분양시키겠지. 나 가슴도 큰데? 그건 넣으면 되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걸음걸이가 비슷하다 막 이랬는데, 100kg 이하의 남자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 용의선상에 올라갈 수 있어. CCTV를 다 보는 순간. 실제로 본 것도 아니고, 그 CCTV 흐릿한 걸로 그 사람이다, 이거를, 그걸로 구속을 할 수가 있나? 그리고 근데 사무실이랑 집도 다 압수수색했거든. 근데 증거가 나오지 않은 거잖아. 근데 증거가 나오지 않았어. 그런 추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정말 조작할 수도 있는 CCTV만 들고선 한 건데 이걸 뭐 영장을 내줬다는 거 판사가 하루 종일 고심하다가 밤 돼서 했는데 또 문제 신기한 거는 이런 거야. 변호사나 우리는 이 친구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기다렸단 말이야. 대기를 했단 말이야. 어제 밤 10시가 넘도록 대기했는데 변호사도 못 들었는데 채널 A에서 먼저 나갔어. 구속됐다고. CCTV까지 해갖고 완전 잘 짜여진 기사 전체가 채널 A에서 나간 거야. 동영상까지 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집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회사원에게 조금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석호 기자, 두 번째 영장 청구 만에 결국 구속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6살 임모 씨가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임 씨는 지난 5월 5일 새벽 여성으로 추정되는 공범 한 명과 함께 원전 원장 집마당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원전 원장 자택에 도착할 때까지의 이동 경로를 역추적해 같은 달 19일 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CCTV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임 씨의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보강했고 지난 4일 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임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타당하다는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법원이 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임 씨를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공범을 찾아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채널A 뉴스 최석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얘는 이거 완전히 시나리오를 짜놓고선 지금 이거 굴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가 이 친구를 지난주에 우연히 술자리 같은 데서 만났단 말이야. 만났는데 내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진짜 그때 화염병 던진 놈이었으면 지금은 완전 영웅이 돼갖고 내가 화염병 던졌다. 딱 이러면은 그 10,000명의 촛불에서 너는 완전 영웅이다. 원세훈이 민주주의 공적이라는 게 너무 확실해졌는데, 차라리 진짜 네가 던진 거면은 정말 이토 히로부미의 가슴을 겨냥한 안중근의 심정으로 쐈다. 던졌다. 화염병을 던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참 안타깝다. 막 이러니까 저도 제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이렇게 우스갯소리까지 사람을. 하고 사람들이 진짜 야 원세훈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한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화염병을 진짜 던졌다면 나는 그 화염병 던진 사람이 이렇게 억울하게 한 청년이 잡혀가고 있는 걸 보면서라도 야 그건 사실 내가 한 거야 이러고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겠어? 그때 그 5월 5일 어린이날 응? 그때 아직은 촛불이 불붙지도 않았던 그 시절에 원세훈한테 가서 선도투를 한 사람이라면 지금 이렇게 정말 억울하게 이 사람 잡혀가고 있는데 나와서 내가 했다 할 것 같고. 아니 그치 뭐 원세훈을 때린 것도 아니고 직접 상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그거를 부정할 이유가 없지. 그것도 불발이야? 불발 화염병이었대잖아. 그것도 그거부터 모든 정황이 다 의심스러운 거야. 그리고 당일날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 당일날 화염병 투척됐습니다 얘기한 것도 아니야. 며칠 지나서. 근데 내가 볼 땐 이 새끼들 이렇게 구성원들 신청해놓고 이런 물타기 식으로 막 보도하다가 흐지부지 하다가 결국엔 무죄 줄 것 같아요. 늘 그러잖아. 간첩단 사건 같은 것도 막 만들어놨다가 존나 신문 막 방송에서 막 난리치고 막 개지랄 하다가 지도 새도 모르게 무죄 준다니까 나중에.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얘네가 결국은 무죄라는 걸 지들도 모르지 않을 텐데 뭔가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거잖아.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공범이 계속 있고 배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보 진영의 어떤 공안 탄압 있잖아요. 대대적인 공안 탄압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CCTV 조작해낸 애들이 이메일이든 이런 걸 조작을 못할 리가 없잖아. 그러면서 나름대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어떤 공안 탄압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박정희 때 정말 민심이 막 심란했잖아요. 71년 선거 끝나고 막 이러면서는 사실 박정희가 쇠락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됐고 막 이러면서 박정희가 남북 관계를 트는 뭐 좀 이렇게 여는 척하면서 제스처를 취하면서 한편으로는 공안 탄압을 막 일제히 하면서 유신을 몰아붙였잖아요. 이 과정이랑 굉장히 똑같다는 거야. 지금 박근혜가 택하고 있는 게. 너무 촌스럽고 너무 눈에 보이는데 정말 이걸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짜증나고 나는 진짜 막 무서워. 나한테도 그럴까 봐. 어느 날 갑자기 막 나한테 와가지고 막 그런 혐의를 씌울까 봐. 난 무섭다니까. 집 앞에 잘 보세요. 누군가 보고 있을 거야. 그 한대련 친구들도 보니까 학생들도 이제 국정원 조사하라고 이렇게 시위하고 또 촛불 집회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기자회견하고. 그랬더니 그 집 앞에 상주에서 지켜보고 있대잖아. 어머. 진짜 할 일이 그래서 개인 감시는 기본이다. 무서워. 자, 그래요.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원세훈이를 구속해야 되잖아. 근데 원세훈이 남길 수 있는, 얘가 남아서 그걸 디딤돌로 해서 다시 제기할 수 있는 이 사람한테 남겨줘야 할 최후의 명예는 뭘까? 얘네들이 남겨줘야 할 최후의 명예는 뭘까? 반공투사야. 그치. 그래서 원세훈은 종북 좌빨의 적이었고, 그래서 종북 좌빨 청년단체에 있는 어떤 회사원이 화염병을 던질 정도로 원세훈은 반공투사다. 이 이미지를 있잖아요. 얘를 구속하기에 앞서서 먼저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했던 거야. 그리고 종편이랑 막 이런 데까지 다 총동원돼 갖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사건 어떻게 키워서 원세훈을 사회 정치적으로 보수 세력
보수 세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쑥골들 안에서 사회 정치적으로 다시금 재생시킬 것인가. 이걸 만들고 있는 거지. 할 수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원세훈이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이 관대 이럴까? 내가 원세훈이어도 당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아니면은 아니어서 당당하고 기면 자기는 꿀릴 게 없잖아. 그치. 그리고 원세훈은 지금 이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만 이 사람이 자기가 쥐고 있는 무기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라는 거야. 그럼요. 친박들이 친박 파일 갖고 있는 그 뇌물수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요. 자기 뇌물로 지금 들어가면서 얼마나 당당하냐면 야 씨 내가 분다 너. 나 1억 받았냐? 나 20억 받은 애 안다. 이런 심정 있잖아. 원세훈은. 지금 이래갖고 너무 검찰청 드나드는데 완전 웃음꽃이 활짝 피고 막 자신만만해. 국정원 들어가면 진짜 남을 어떤 사찰하고 남이 이런 걸 다 안다는 게 난 되게 괴로울 것 같아. 재밌지 않을 것 같은데. 재밌는 것 같아. 정신적으로 막 이렇게 이상해지지 않을까? 이상한 사람이 이미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좌익 교수. 그 사람. 여자래잖아. 진짜? 난 진짜 깜짝 놀랐어.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같은 여자한테, 여자가 정도가 아니라 여자 아이한테도 어떻게 그런 성적 이런 걸 막 해. 제정신이 근데 아니죠. 나는 일베 애들이 그런 걸 되게 많이 하잖아.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일베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다 국정원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 댓글을 다는 양상이라든가 뭐 이런 걸 봤을 때 나는 진짜 그냥 찌질한 키보드 워리어들이 붙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얘네가 진짜 나는 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뉴라이트의 어떤 역사관 이런 거를 엄청나게 자세하게 해설해 거기서. 그러니까 걔 중에 거기 운영진이라든지 있잖아. 핵심들은 국정원이 맞는 거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거고 걔 중에 또 하여튼 개념이 없는 네티즌 중에 진짜 시간 많고 너무너무 막 외로운 나는 그런 사람들 몇 명은 또 붙은 거야. 나는 국정원이 소수고 그런 사람들이 다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오는 댓글 보면 국정원이 다수고 그런 사람들이 소수일 수 있어. 맞아. 그 좌익 교수라는 그년도 미친년이더만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야. 그 정도 댓글을 달면 내가 진짜 거친 여잔데 나도 차마 내 입에도 그런 말을 못 담을 것 같아. 그 사람이 국정원 댓글녀 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또라이. 그러면서 그 국정원 댓글녀가 난 아니다 좌익 교수가 이러면서 진선미 의원을 고발했잖아 또. 나 진짜 얘네들 왜 이렇게 당당하고 법을 믿지? 근데 나는 그래서 좌익 교수의 글을 쭉 보다가 문득 내가 작년에 2월부터 받았던 트윗 있잖아. 트윗 글들이 떠올랐어. 폰트 같아? 아니 걔네들이 쓰는 어휘와 그 수준 있잖아. 그 저질스러운 수준이 있지. 그래 언니한테도 막 언니 딸들한테도 막 공격하고. 이제 너는 뭐 북쪽에 누구 애를 가져서 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쌍스러운 표현으로 해서 나한테 막 보내면서 너에 이어서 네 딸들도 준비시켜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냈었거든. 근데 얘 좌익 교수가 단 댓글을 보니까 딱 얘가 쓰는 그 문체와 그 어휘들 있잖아. 그래 우리 또 어휘에 진짜 민감한 사람들이야. 이런 것들이 딱 있는 거야. 그래갖고 작년에 내가 캡처해놨던 거를 또 지난 이거 뭐 핸드폰 있잖아요. 이걸 찾아갖고 다 또 봤어. 그러고서 내가 또 나름대로 이걸 리스트를 묶어놨거든요. 나중에 또 어떤 새끼들이 찾아내보려고. 그런데 그래서 그 트윗을 찾아서 들어가봤더니 다 없어졌다. 진짜? 얘네들이 없어졌어. 진짜 국정원인가 봐. 다 지웠대잖아 또. 증거인멸한 거야. 그럼 국정원인 거야. 엄청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국정원이 근데 그 트윗 작년에 진짜 없어졌어? 대박. 그런 걸 내가 다 캡처는 해놨어. 캡처했는데 나도 그 들어가봐야겠다. 트윗 얘네들이 없어졌어. 아예 계정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국정원인 거야. 근데 그걸 증거를 찾아내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은 내가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나한테도 그런 거 보낸 애들 있잖아. 막 맞죠. 뭐 홍원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성적인 농담 뭐 또
뭐 라디오 반민특위 뭐 후원 계좌를 깔아 막 이런 개소리 하는 애들 나도 한번 찾아봐야겠다. 근데 하여튼 뭐 얘네가 증거인멸을 열심히 했더라고. 너무 분하다. 나 그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캡처해 놓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아이디를 더 찾아 들어갖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와, 근데 이건 100%다. 언니한테 그거 보낸 사람이 그게 없어졌다는 거는 내가 볼 때 100% 가능성 없어졌어. 몇 명 굉장히 저질스러운 애들이 있었거든, 정말. 근데 좀 알지. 이름도 난 지금 품격. 다 생각나. 이제 품격이 있었으면 이런 짓은 안 했겠지만 정말 뭐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내건 조직이 기관이 이런 짓이나 하고 있다는 게 정말 한심스러워요. 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 예전에 우리 총선 때 사실 김용민 씨가 그건 막말도 아니야. 그럼 뭐 일반인들은 다 죽어야지. 그 정도로 막말이라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진짜 거대 언론사에서 대선 후보급처럼 엄청 깠잖아요. 하루에 몇 번이 나왔는지 난 그 기억도 안 나, 그 막말 얘기가. 맞아. 근데 그런 거를 난 또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그렇게 연일 며칠을, 신문 1면에, 방송 1면에, 이렇게 했던 애들인데, 그래서 난 좀 걱정이 되더라고. 뭐 이런 거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팟캐스트 간첩단 사건 뭐 이런 거? 아니, 뭐 얼마나 만들고 싶겠어. 이제 누가 막말을 하면서 살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고운말 쓰고 바른말 쓰고 싶은 거지. 그냥 막말하게 만든 사회잖아. 이 새끼들 그게 누가 누가 그렇게 해서 일차적 나온 책임이 누가 막말과, 있냐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막말과 진짜 막말을 하기 위한 기관이 있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지. 이걸 업으로 삼는 그 기관 있잖아.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무슨 막 전라도 비하 이거 굉장히 심한 거잖아. 자익 교수가 했던 거. 이런 거나 아니면 또 그 기타 무슨 촛불든 국민들을 또 비하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국민 분열을 시키는 국가 기관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개인이 있다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그걸 업으로 삼아서 그런 댓글을 달면 월급을 주는. 근데 그 월급이 국민 혈세로 나가는 거야. 도대체 대통령 말을 너무 안 듣는 거 아니야? 대통령 정부기관이? 왜요? 대통령 말 잘 듣. 대통령은 대통합을 외치는데. 그래, 아, 대통령의 미쳐버리겠네. 진심은 잘 듣는 것 같아요. 진짜 어디서 말은 안 듣고. 그 청년이 유죄를 받은 걸 보면서 난 진짜 유죄는 아니야. 유죄 구속. 구속 수감되는 걸 보면서 나 어떤 생각이냐면 어디서 쪽지 같은 거 A4 용지 하나에다가 되게 촌스러운 막 그 북에서 쓰는 이런 글씨체 같은 걸로 뭐 팟캐스트 뭐 이렇게 써가지고 막 이거 지령이라고 막 가져오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쪽지 이런 건 좀 촌스러운 방법이긴 하지만 물론 또 의미심장한 일이 하나 있었지. 원세훈과 사실 지금 좀 얘기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은 김관진, 그죠? 김관진 이런 사람들인데 김관진 관련해서도 무슨 사람들이 김관진이 또 굉장히 나쁜 일을 많이 했잖아요. 자기 쇼맨십 때문이라고도 얘기하긴 했지만. 그래서 막 비판이 높아지고 하니까 또 김관진 살리려고 한 걸로 보이긴 하는데 김관진을 위협하는 얘기를 담은 괴 유인물이 이메일과 유인물로 해갖고 국방부 근처에 뿌려지고 국방부 출입기자들한테 뿌려진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괴 유인물을 뿌리는 사람이 국방부 출입 기자들의 이메일을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게 너무 국방부인가? 보통 그게 뭐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근데 또 그걸 뿌리려고 구하기가 어려운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뿌렸을까? 아니 그리고 왜 굳이 거기다가 기자들한테 메일을 보내? 난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것도 이 혐의와 관련해서도 한 명을 잡아갔던 적이 있어요. 누구냐면 얼마 전에 그 청년의 소풍이라고 있어요. 소풍이란 청년의 우리 지난번 방송 때 얘기했었잖아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막 이러는데 이 소풍에 9명 정도를 한꺼번에 그 압수수색하고 이랬었잖아요. 네. 그 중에서 그 소풍 전 회장이기도 하지만 지금 뭐 정당 활동도 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겨냥을 해서 네가 이 유인물 국방부에 굉장히 집도 먼데
거기서 어떤 목격자가 유인물 놔두는 어떤 남자를 봤는데 너랑 닮았어. 이거를 체포 영장에도 안 쓰고 잡아가서 그걸 갖다가 이거 유인물 네가 뿌린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했는데 증거는 하나도 없어. 누가 봤대. 근데 몸집이랑 생김새가 너랑 닮았어. 뭐 동네야, 동네? 근데 옛날에 만약에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기업에도 다니고 있고 대학 석박사 과정을 밟고 학위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실력도 인정받아갖고 회사에서 빠르게 승진하는 편이기도 하고 하거나 어쨌든 대학을 나와서 사회활동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자기 대중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가서 빨갱이 간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그 정도 되면 이 정도 그 사람들이 뭐 증거가 명확하다 하더라도 도주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불구속되지 않나요? 그치. 근데 그래서 지난번에 잡아갔던 그 소풍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불구속이 됐어요. 어차피 체포 영장 사안도 아니었고 그거는 심증인데 밀어붙였다가 부인하고 증거가 없으니까 이게 기각이 돼서 나온 건데 이 지금 회사원 30대 회사원 원세훈 집 방화범이라는 이걸로 잡혀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전혀 없는데 계속해서 이 사건을 확대시키고 싶은 욕망이 있을 뿐이지 그들의 욕망이 그러면서 저는 정치적으로 약간 판사나 이런 쪽에도 영장 실질심사를 영장은 계속 청구할 수 있거든. 법적으로 이번에도 기각하잖아. 2주 있다가 또 무슨 미국에다가 무슨 전문 법의학자 뭐 이런 사람이라고 그거 돈 몇 푼 주고선 달라 그러면 또 의견서 첨부해서 또 낼 수 있거든. 아니요, 그때 되면 미 대사관이 등장할 겁니다. 왜냐면 그 국방장관한테 갔을 때 미 대사관에도 괴소포가 전달됐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제 테러단이 되는 거지. 그랬다는 거구나. 그래서 뭔가를 큰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특히나 이 행동대장들 있잖아요.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행동대장 격인 원세훈이나 김관진. 여기 남재준까지. 남재준은 뭐, 그렇잖아요. 살리게 하는 거잖아. 수장이지. 이걸 팔고, 지금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들 다 물타기 할 수 있는 대화록을 지가 나서서 까고 막 이러니까 요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향한 어떤 도전과 이런 것들을 체제 위협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림을 막 되게 크게 그리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겨냥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름 배울 만큼 배우고 이런 구도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척 보면 척 아는 정도의 감각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잖아. 그럼 예전에 어부들, 농민들 무작정 잡아갖고 때려갖고 간첩 만들기는 얼마나 쉬운 일이었겠어.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국정원이 CCTV까지 이렇게 만들어갖고 갖고 와서 속수무책으로 구속되고 언론에 정말 방화범인 것처럼 놔버리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예전에 7, 80년대는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진짜 원한에 사무쳐서 죽어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를 봤어. 내가 볼 때는 거의 자해공갈단이잖아. 네, 한번 이렇게 자해공갈했더니 효과가 있어서 지금 이제 계속 그걸 써먹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실은 국정원 개족보거든. 개족보? 왜냐면 왜 이런 국정원이 지금 있어서 이 사람들 이렇게 들들 볶아대면서 부정선거 선거 결과도 조작하는 한편으로 개개인의 삶도 조작해내고 있잖아. 이런 국정원이 도대체 왜 있는 건지를 우리는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그냥 태어난 애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스다. 라디오 판매특위.